네, 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모바일 마음챙김 명상 앱 개발 적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심리 파트 중에서는 명상 앱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명상 쪽으로 가장 많이 붐을 일으킨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 앱을 개발하겠다고 작년에 연구과제를 냈을 때만 해도 명상 앱이 몇 개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성인 앱들이 주로 개발되어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들의 요즘에 정신건강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이나 자해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예방 차원에서 명상 앱을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심리 교육 명상 팀에는 임상 심리 전문가인 제가 들어가 있고요. 또 공동 연구원으로 발달 심리 교수님 최은식 교수님이 들어와 있고, 네, 또 김수아라는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예술 치료 팀에는 고경순 전주대학교 무용 동작 치료 교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또 음악 치료 파트는 이제 전문가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개발 팀에는 저희 학교 이제 차명희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이양아 교수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이렇게 심리 파트와 예술 치료 파트와 그다음에 게임, 컴퓨터 디자인 쪽 파트 5명의 공동 연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위해서 사실 치료 목적은 아닙니다. 명상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치료가 되기는 어렵고 예방 차원을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칭 코알라 프로젝트입니다. 코알라 프로젝트는 이제 코끼리 앱을 땄는데요. 코끼리 앱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중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명상 앱인데, 코끼리처럼 우리도 동물 하나 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코로 알아가는 나의 마음, 코알라 이렇게 되겠고요. 실제 동물 코알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코알라가 있죠. 근데 코알라가 멸종위기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편은 저희가 이 이름을 정하면서 청소년들 중에서 대다수는 잘 지내지만 뭐 이생망 이러면서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어제 수능을 봤잖아요. 아이들이 수능 보고 나서 또 힘들어하는 애들 많죠. 이제 저희가 연구를 사전에 해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학업 스트레스더라고요.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구 문제, 세 번째가 가족 문제. 요 세 가지 문제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스마트 앱을 활용해서 자가치유용으로 하면 좋겠다. 치료는 아니고 자가치유나 예방 앱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면대면 서비스들이 많아요. 사실은 청소년 건강복지센터라든가 또는 이제 청소년 마음센터 뭐 1388 전화번호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이 실제로 잘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비대면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려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 많이 겪고 있는 우울, 불안, 공격성, 자해, 이 공격적인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게 타인을 향하면 공격적이 되는 거고 부모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거나 친구들한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자기를 향하게 되면 자해나 자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문제가 자존감 저하예요. 학습 문제로 인해서 경쟁에서 떨어진 아이들은, 대열에서 밀려난 아이들은 자존감 문제를 많이 겪게 되고 이것이 우울불안 이런 문제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또래 문제, 섭식 문제, 수면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려고 하고요. 예술 치료는 우리가 이제 넣은 이유는 심리 쪽만 하기에는 이 명상 앱의 컨텐츠가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무용 동작을 이용한다거나 또 명상 앱에는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소리, 음악에 대한 게 있죠. 그리고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위안을 얻는 게 음악 활동이죠. 그래서 음악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음악 치료적인 요소, 또 동작을 구현하는 거. 아까 메타버스 강의도 봤지만 제가 작년에 이걸 프로포즈 할 때만 해도 메타버스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작년 말부터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메타버스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VR, 현재 활용 가능한 VR 기술을 앱으로 좀 구현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VR은 특히 동작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탁 터치하면 이게 뭐 탑이 쌓아진다거나 또는 이제 명상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을 폭포수 아래서 이렇게 명상하는 걸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은 그렇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약간 게임 형식으로 뭐 이렇게 터치하면 탑이 쌓아지고 뭔가 집중을 하고 지금 현재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 형태로도 예술 치료적인 요소를 활용할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 공학 하시는 디자인 교수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연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1차 연도에는 주로 이렇게 보시면 컨텐츠를 만드는 걸 했습니다. 명상과 심리 교육 관련된 컨텐츠가 주로 개발이 됐고요. 2차 연도 이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업체 선정하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앱이 요즘에 유행하다 보니까 개발 업체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예, 우리 예산이 이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 4개월 만에 업체가 이제 들어오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연도에 만들어진 컨텐츠를 가지고 2차 연도에는 업체가 디자인을 하고 뭐 UX 뭐 이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명상 컨텐츠를 얹고 이런 작업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3차 연도에는 아마도 완성된 형태가 나올 텐데요. 지금 현재는 디자인 코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올해 출간한 책입니다. 1년차 때 명상 앱 컨텐츠를 만들면서 아마존에서 나와 있는 청소년 명상에 대한 책들을 쭉 리뷰하고 이러면서 마음챙김 기술 훈련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저랑 이제 발달심리 교수인 최은실 교수님과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책을 만든 이유는 온라인 상에서 나중에 스마트폰 앱으로 명상을 구현된 거를 아이들이 이용하겠지만 오프라인으로도 같이 하지 않으면 온라인상에서 얘네들을 명상에 들어오게 하는 유인가가 없을 수 있어서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포지엄을 열어서 청소년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좀 시킨 다음에 나중에 앱이 만들어지면 온라인상에서 앱을 활용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책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청소년 발달, 청소년의 정서 조절과 관련된 뇌, 신경계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사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뇌의 편도체에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죠. 명상이라든가 이런 기술 훈련이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런 1부, 2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교사나 청소년 위클래스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 마음챙김 명상 앱 관련된 프로그램도 홍보도 할 겸 심포지엄을 올해 12월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연구팀 디자인 교수님이 디자인을 해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앱이 만들어지면 코알라를 저희 이제 상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알라가 명상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이 앞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2년 차는 이제 업체에서 들어와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가 동시에 저희가 또 실적을 성과를 내야 되니까 예정된 논문이 있습니다. 1년 차에는 주로 이제 책을 만들었고요. 2년 차 지금 현재는 고경순 교수님, 저희 연구하는 고경순 교수님이 VR 무용 동작 치료 원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탐색하는 논문, 아직 앱이 만들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탐색적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고 투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상현실에서 무용, 동작 이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문헌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 2년차 연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무브먼트, 움직임을 가지고 시각화한 VR 기반 구현하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콘텐츠들은 이미 움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탑을 쌓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마음 챙김 훈련도 되고 집중력 훈련도 되는데 이렇게 구현되는 콘텐츠를 보면서 지금 어떻게 아이들이 이 온라인 상에서 명상을 하게 하고 자기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 공격성도 몸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 신체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리뷰를 해서 지금 논문을 추구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관련된 이 기존의 명상 앱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례와 코알라 디자인 컨셉 가이드라인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이 명상 앱에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그 앱을 보시면 그 디자인 컨셉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디자인 쪽 교수님들이 UX, UI 디자인을 사용해서 이 모바일 메디테이션 앱을 만드는 거에 대한 논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요.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안티 스트레스 요런 프로그램 만들 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을 꼭 명상이라 그래서 앉아서 하는 명상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앱상에서 메디테이션도 하지만 이 안에서 요즘에 마인드풀리스 게임이라는 용어가 쓰여지더라고요. 성인들한테는 마인드풀리스 게임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데 이 청소년들은 게임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건 너무 지루해서 애들이 앱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 스트레스 메디테이션 이런 형식으로 이제 게임을 많이 만들어서 넣어야겠다. 그래서 마인드풀리스 게임, 마인드풀리스 트레이닝 관련된 워낙 많은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구현되어 있는 것들인데 저희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연구, 청소년 코로나 스트레스, 정신건강 관계에서 상위인지 매개 효과, 마음 챙김 조절된 매개 효과 이런 연구도 기획하고 있는데요. 앱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베타 테스트는 올해 12월에서 1월 중에 나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3년차 때는 이제 완전히 완성본이 나올 텐데, 이제 완성본을 가지고 논문을 쓰기에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청소년들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또 코로나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있죠. 그거와 관련된 이 마음 챙김 조절된 매개 효과 연구를,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늘어나게 되면, 마음 챙김 기술이 생기면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다, 이런 연구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혹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멘트를 들려주죠. 뭐 아나운서 멘트. 근데 아나운서 멘트를 들려주면요, 애들이 너무 지루합니다. 극혐이다 이러면서 애들이 아주 막 소름 끼쳐해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AI 소리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실제 그런가 해서 저희 또 AI 연구하시는 컴퓨터 쪽 교수님이 전문가로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시험 불안하고 교우 관계 관련된 아이들, 불안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 하고 AI 소리를 들려주는 거 선호도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소리를 더 좋아하게 된다 그런다면 저희가 원래는 녹음을 할 생각이었는데 녹음을 하지 않고 AI 소리로 그냥 들려주는 것도 지금 고려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악에서는 이런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예. 빗소리 같은 거, 이런 선호하는 소리가, 아이들은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목소리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 ASMR이라 그래서 ASMR을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도움이 되는데, 선호도 조사를 좀 해보니까 빗소리 같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자연의 소리. 그래서 이런 거는 음원을 사가지고 명상에 이제 실을 예정이고요. 저도 이런 빗소리 들으면서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해보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빗소리는 다 선호하는 소리라 그래서 자연의 소리 콘텐츠도 지금 컨택을 해서 안에 심으려고 하고 있고요. 음악 치료 관련된 연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악 치료 전문가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음악 치료도 요즘에 VR을 사용해서 하는데, 이걸 이제 업체랑 미팅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VR로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한 기술 범위 안에서 음악과 동작에 대한 구현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도 마음 챙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음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 느껴지는 편안한 느낌, 감각 이런 거를 느끼는 것이 명상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음악 치료 분야에서도 이 뮤직 브레인 이런 쪽에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음악 정서, 음악을 듣고 느끼는 감정, 컬러링, 음악을 듣고 감정을 라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실행 기능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음악을 듣게 되면. 애들이 실행 기능이 안 되면 계획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 대상으로 실행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뮤직 게임을 명상 분야 옆에 이제 소리 파트에 넣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요즘에 이게 유행이라 그래요. 뮤직메이트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음악으로 마음을 그린다는 의미예요. 사실 음악은 청각적인 건데 시각적인 요소가 들어가죠.
저희가 명상에서 이런 드로잉 마인드 위드 뮤직, DMM 요소를 넣어서 이 시각, 청각 이런 오감을 느끼게 하는, 오감을 느끼는 게 이제 마음 챙김의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DMM을 기반으로 한 아트 세라피적인 요소도 명상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습니다. 네, 음악 공장도 있고요. 크리에이티브 뮤직 세라피.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이렇게 타악기 같은 걸 치는 게 이 심장 박동수 올라가고 불안할 때 도움이 된다 그러거든요. 이 퍼커션을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면 아까 메타버스에서 드럼이 나왔잖아요. 드럼이라든가 이런 타악기가 특히 음악 치료에 많이 쓰이는 이유가 심장 계통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명상은 제가 연구하는 분야지만 음악이나 동작이 저희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술의 발전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교육 명상 콘텐츠는 기존에 알고 있는 명상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청소년들을 좀 유인을 하기 위해서 게임 요소를 많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전통적인 명상, 뭐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뭐 이런 멘트 들어가지만 심리 교육 파트에서는 이제 그런 명상 쪽보다는 감정을 라벨 붙인다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라든가 또는 뭐 이런 마음의 색깔, 예, 또는 미로 찾기 뭐 이런 게임 요소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조금 접근성을 높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니 일기장에다가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요?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앱에서 배운 내용을 사용해서 이제 활용을 해보게 하고 우울함에 대해서도 이제 아이들이 내가 우울한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울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불안할 때 어떤지 몸의 반응이라든가 감정적 반응, 친구들과 관계 이런 것들을 정보를 줘서 심리교육적 요소를 정보 형태로 이렇게 줘서 아이들이 아 내가 지금 우울하거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대처 방식을 이 명상 앱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효경 교수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